예, 제가 말씀 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예,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정동영 대표는 이번 2박 3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정당 대표 자격으로 나오셨죠? 지금 몇 시에 도착하셨습니까? 지금 이 공항에요? 7시쯤 도착했는데 오는 길이 좀 밀렸네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삼지연 공항에서 바로 오신 게 아니고 삼지연에서 평양 순안공항에 와서 예. 순안공항에서 서울공항에 오신 거죠? 예, 평양에서 백두산, 백두산에서 평양, 평양에서 서울. 예. 바쁘셨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일행들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오신 건가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삼지연 공항에서 공군 2호기로 예. 바로 서울로 왔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간 일행들은 거기서 평양에서 왜냐면은 삼지연 공항이 예. 공군 1호기 747 대형 비행기가 내리기에 좀 좁아서 활주로가 좁다면서요? 예. 그래서 예. 공군 2호기는 좀 작은 비행기였기 때문에 예. 그러시군요. 오늘 대표님이 지금 저녁 8시 44분은 광화문에 있는 채널A 스튜디오에 계셨지만 오늘 오전에는 백두산 천지에 계셨습니다. 예. 예. 사실 천지라는 곳이 천지를 간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천지의 웅장함을 볼 수 있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면서요. 날씨가 1년 365일 중에 3분의 2가 흐리답니다. 그래서 천지를 볼 수 없는데 오늘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간 날 날씨가 정말 좋던데요, 대표님? 다들 그래서 참 하늘이 축복했다 이렇게. 예. 특히 9월 달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예. 8월에는 이제 구름 안 낀 날이 좀 있지만 근데 정말 아침 9시에 올라갔는데요. 예. 있는 몇 시간 동안에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동안 이제 중국을 통해서는 몇 번 갔어요. 예. 백두산. 근데 이번에 이제 북쪽 땅을 통해서는 처음 올라갔는데요. 가장 그 장대한 백두산 고원 그 산록과 예. 그리고 천지 모습도 우리 땅에서 보는 게 가장 웅장했습니다. 웅장. 그리고 이제 아하. 처음으로 화면이 나옵니다만은 그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서 예. 천지에 내려가서 손도 담그고 그랬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 백두산 방문은 모든 국민들이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대표님이 옆에서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백두산 천지 방문에서 좀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사실 열흘 전쯤 청와대에서 예. 자문위원 만남이 있을 때 예.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 가셔서 가능하면 백두산 방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몇 분은 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예. 근데 그때 문 대통령께서 미소를 짓고 별 부정적인 반응을 안 보이시길래 네. 뭐가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는데요. 사실 오늘의 하이라이트 2박 3일 일정 중에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남북의 두 정상이 분단 70년 만에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 천지에서 민족의 미래를 얘기했다는 것. 그것이 저는 세계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세계인들이 그 장면을 저 사람들은 하나였고 앞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로 살아가겠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백두산 천지를 방문하셨는데 오늘 백두산 천지를 방문하시는 일정을 정확히 언제 어제 알게 되셨어요? 저녁 때죠. 어제 저녁에 어제 홍보가 된 오후에 겁니까? 홍보가 됐죠. 내일 천지 방문합니다. 이렇게 알려온 겁니까? 예. 점심 때 그 한완상 전 부총리께서 내일 저 삼지연 갑니다라고. 내일 삼지연 갑니다. 그렇군요. 어제 저녁에 알게 되신 거군요. 예. 근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2박 3일 동안에 정말 많은 행사들이 있었어요. 오늘 백두산에서 두 정상이 민족의 미래를 얘기한 것은 정말 세계적인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백두산 일정 말고요. 2박 3일 동안 일정 중에 대표님께서 정말 나 이 장면은 내가 보직한 처음 방문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인상 깊다, 감동적이었다라는 장면이 있으셨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예. 대동강 산책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하신 거예요? 예, 어제 새벽인데요. 전에는 제가 평양을 갔을 때 엄두를 못 냈고 또 실제
호텔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시도를 안 했는데 어제는 제가 이제 새벽 6시쯤 그 고려 호텔 옆에가 평양역이에요. 나갔어요. 나가서 아무도 제지를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양역을 거쳐서 거기 한 2, 3km 그 대로를 걸어가면 대동강이 나와요. 네. 그래서 대동강에 가서 대동강변을 쭉 1시간쯤 산책을 했습니다. 혼자 하셨습니까? 혼자. 예. 다른 분들이 다 부러워했는데 자유롭게 호텔에서 나와서 평양역 대로를 걸어서 예. 대동강변을 산책하면서 느낀 게 변했다. 변했다. 확실히 변했구나. 예. 그러니까 그 4, 50층짜리 고층 그 살림집이라고 하는데 아파트에 구호가 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학 중시, 과학 중시, 그다음에 인민 중시, 인민 중시. 예. 과학화, 현대화. 그리고 도로 곳곳에 표지판이 과거에는 미제국주의 타도 예. 그런 구호가 붙어 있었던 자리에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하는 거였어요. 예. 어젯밤 집단 체조. 빛나는 조국이요? 예. 그것도 10년 전에 2005년도에 아리랑을 봤어요. 예. 그때는 총검술, 네. 격투기, 미제국주의 타도, 예. 조선의 영광, 이 체제 선전극이었어요. 근데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가 2박 3일 동안 제 눈으로 확인한 것은 변했더라. 변했더라. 확실히 변했더라. 예. 그 연장에서 서울 답방도 결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통일부 출입기자 시절에 예. 통일부 장관이셨기 때문에 제가 또 평양도 같이 가보고 그랬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유능한 통일부. 2005년 6월 이제 방문했을 때 사실은 김정일을 직접 만났고요. 그때 김일성의 육성이 비핵화는 우리의 유훈이다. 예. 이런 얘기를 대한민국에 가장 처음으로 전했던 분이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다시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핵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직접 육성으로 들었던 그 비핵화의 의지와 이번에 들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어느 쪽에도 무게가 많이 실려 있습니까? 김정일 위원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공통점은 거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젊다는 점도 있지만 좀 과감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젊지만 벌써 지금 7년째 집권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첫날 만찬장에서 제가 와서 이제 술을 따라서 권하면서 예. 자, 이제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전면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쪽에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번에 북쪽 같으면은 지도자가 함께 가자 그러면 뭐 다 다 갔겠죠. 다 같죠. 근데 남쪽은 들러리 서기 싫다. 그러면서 보수 야당이 안 왔습니다. 보수 야당이 안 왔는데 이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야당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남북 국회 회담이 기묘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평양에서 남북 국회 회담을 꼭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좀 주십시오. 예.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금방 말씀처럼 2005년에 이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 이렇게 말한 배경은 제가 김정일 위원장에게 핵무장이 김 위원장의 궁극적 목표입니까? 아니라고 이제 쭉 설명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믿지 않습니다. 결국은 핵을 갖고 말 것입니다. 예. 국제사회가. 그랬더니 아니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지 만일 미국과 적대관계가 해소된다면 가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제가 세 번째 또 물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야당이 믿질 않습니다. 네. 속지 말라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야당의 의견을 이제 소개했더니 그때 고민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튀어나온 말이 예. 뭐라고 하던가요?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입니다. 이 말이 그때 처음 북한 지도자 입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이후에 이제 쭉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됐는데요. 네. 비핵화와 관련해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기로 한 결심 네. 빠르면 뭐 11월 예.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만 그것은 뒤집으면 핵을 내려놓겠다는
그 결심 의지가 섰기 때문에 오는 오겠다고 했다. 제가 만찬장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예. 자, 오늘 그 평양 시내 10만 인파가 이렇게 나와서 대환영을 예. 했는데 서울에 꼭 오십시오. 서울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 환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예. 이렇게 서울 밥방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때 김정은 위원장 얘기가 그런데 서울에서 환영을 받을 만큼 내가 아직 일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오. 하더라고요. 굉장히 겸손한 화법이었어요. 예. 저는 이제 서울 밥방이 이 합의서에서 나올 줄은 그때는 모르고 일단 어쨌든 서울에 오는 게 중요하다 예.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대표님, 아까도 제가 그 천지 방문한 그 영상이 저녁에 그 언론사에 제공이 됐어요. 그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 오늘 바로 지근거리에 대표님이 서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 행사뿐만 아니라 2박 3일 동안 대표님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이렇게 직접 본 게 몇 번째시죠? 이번이 처음이신 거죠? 예, 4.27 때, 4월 27일 때는 그때는 아니셨죠? 그럼 2박 3일 동안 옆에서 지켜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떤 사람이라는 느낌이죠? 제가 사실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유심히. 근데 얼굴이 많이 검게 탔더군요. 검게 탔습니다. 현지 지도를 많이 했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시 자신감 같은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느낌으로 완전히 내부를 장악했구나 하는 확고한 내부 장악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평양 시내에서 관찰한 모습도 그렇지만 어제 그 집단 체조 거의 15만 명 군중이 운집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제가 듣기로는 아마 거기서 15만 군중 앞에 연설을 한 건 아마 그게 처음인 겁니다. 예. 근데 그것도 남쪽의 정상에게 연설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문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는 그거예요. 핵무기가 없는 또 핵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로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했습니다. 이 대목에 15만 군중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단 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핵무기는 보검이라고 그랬어요. 보검. 예, 나라를 지키는 보검이라고 하고 핵무장을 향해서 나라를 이렇게 몰고 왔는데 이제 남쪽의 정상이 와서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그 메시지에 15만 군중이 화답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설하도록 한 그 의미가 이해가 됐습니다. 대표님, 이거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도착하신 게 18일이었고요. 원래 그날 3당 대표들이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었잖아요. 그때 만남이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언론에서는 이게 뭐 이른바 이제 노쇼 논란으로 불거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평양까지 가서 원래 예정돼 있던 일정이 불발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매우 컸거든요. 왜 못 만나신 겁니까? 안 만나신 겁니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일정을 짜거나 조정하는데 관여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각 당 대표들과의 급이 안 맞아서 우리 쪽의 정당 대표들이 부의장과의 면담을 불발시킨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실무적인 차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인하진 않으셨습니까? 거기서는 이제 통신도 두절된 상태고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자세한 일정은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런 차질이 생긴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상임위원장과는 여러 번 만나셨을 것 같은데요. 또 이번에 보니까 그 그림을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아주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을 보이고 뭔가 덕담도 좀 나누고 하던데 이번 평양 방문에서 가장 여러 번 가셨으니까 가장 반갑게 맞아줬던 사람이랄지 가장 반갑게 해부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북측이 날이 처음인데 김영철 위원장이 반갑게 했고 또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뭐 좀 통하다고 할까요? 그런 점도 있더군요. 편안함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해줬죠. 김영남 위원장께서는 대단하세요. 28년생이시니까요. 현역으로 이렇게 활동하신다는 게 참 대단한 거 아니시죠? 예.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이번에 뭐 김영남 지금 상임위원장과의 면담 영상도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참 또 관심을 모았던 게 영부인들 간의 만남이었습니다. 대표님. 김정숙 여사와 이설주 여사 간의 공식 일정을 꽤 많이 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옆에서 좀 지켜보셨죠? 예. 어떻든가요? 그 영부인들 간의 만남 보시면서. 어제만찬인가요? 원래 시나리오에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공연 과정에서 김정숙 밖에서 나가서 행무선가? 그 과정에서 이설주 여사에게 같이 나가서 이제 노래 하자고 제안을 하니까 이설주 여사와 저는 서울 가서 하겠습니다. 서울 가서 하겠습니다. 예. 이설주 여사에게 제가 술을 한잔 권했어요. 권하면서 사실은 이설주 여사를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2005년도에 이 여사께서 고등학생 시절에 인천의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선수권 대회에 응원단으로 맞습니다. 그때 제가 통일부 장관 하면서 가서 저녁을 한 번 샀어요. 네. 물론 누군지 몰라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여자였어요. 뭐 반가워하고. 2박 3일 동안 굉장히 또 화제를 모았던 인물 한 명이요. 김여정 부부장이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정말 평양에서 제일 바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얼굴이 굉장히 좀 까칠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1인 10역을 한다 그래요. 1인 10여요? 그러니까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기거든요. 그들이 이제 점심자리에 같이, 냉면 점심자리에, 조금 앞에 에피타이저 몇 점 뜨고는 바로 자리 가방 놓고 나가더니 계속 다니면서 이런저런 행사를 즐기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또 뭐 점심 때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참 뭐라고 할까요? 전혀 어떤 권위적이거나 좀 오만하거나 하는 건 거리가 먼, 순진한 대화도 직접 나눠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남쪽에 김여정 팬클럽이 생겼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측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좌하는 인물 같습니다. 예. 우리 정대진 교수도 정 대표님께 뭐 궁금증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개성공단 만드셨던 이 주역이신데 그때 이제 대북 사업하고 하셨던 그떤 관점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셨을 때 오늘 삼주영공항 가시고 백두산 올라보고 하시니까 우리 국민들도 직항로 이용해서 과연 갈 수 있도록 이제 발전 가능성 그런 거 얼마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내년 정도에는 우리 국민들 비행기로 백두산 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정도요? 2005년도에요. 제가 통일부 장관 할 때 이미 백두산 관광 사업권을 현대아산에 줬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추진되다가 이게 좌절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북관계의 전면적 발전과 함께 백두산 정말 우리 국민들이 내 땅을 놔두고 중국을 통해서 중국 쪽에 그 백두산 올라가다 보면 뭐 그냥 사람 너무 많이들 걸리 보는데 여기 백두산 고원을 통해서 올라가는 정말 웅장한 자연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직접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쪽으로 하나 홍 박사님도 질문하시죠. 오일경 기장이 어떻게 문제통에 연설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인상이 깊은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거를 허용했을 때
자칫하면은 이게 자기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연설 한번 하시겠냐 하는 건지 아니면 미리 문 대통령께서 하시겠다 그런 건지. 그건 일정 협의가 미리 됐을 겁니다. 예정돼 있는. 예. 근데 아까도 말씀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내부 장악력은 확고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비핵화 노선, 신노선에 대해서 북한 인민들의 지지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계속 핵무장 강조하고 군사 강국 얘기하면 그 피곤한 일이잖아요. 네. 그 유경 호텔이라고 있어요. 105층짜리. 지금 뭐 다 완공은 안 됐습니다만 예. 저녁 되니까 거기에 이제 그 불빛이 네온사인이 비친데 인민 중시예요. 그러니까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인민의 삶을.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 시대보다는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인민들이 지도자에 대해서 느끼는 친밀감 같은 것은 전에는 약간의 공포에 의해서 어떤 존경심이 동원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삶의 형편이 나아진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가 실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확실하게 방향을 틀었다 하는 것은 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이제 시간이 또 많이 흘렀는데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2박 3일간의 남북 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구나라는 걸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데요. 모든 건 이제 100%라는 건 없잖아요.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부분 다 좋았는데 이 부분은 뭔가 좀 아쉽다. 이 부분은 뭔가 좀 2% 부족하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글쎄 2박 3일 동안 아마 처음 내리자마자 정상 접촉으로부터 시작해서 2박 3일 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55시간 정도 되던데 잠자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빼놓고는 거의 양 정상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상 외교가 아니라 정상 친교와 외교를 병행한 우리 정상 외교 사실 굉장히 드문 예인데요. 정말 성심성의껏 준비했다는 느낌이 그리고 이제 배석한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메뉴 하나까지 위원장이 직접 다 챙겼다. 메뉴 하나까지요? 메뉴 하나까지. 그러면서 그 무게차, 첫날 무게차 탔잖아요. 카프레이드 했죠. 무게차 탔는데, 이제 운전기사 말고 경호석이 딱 하나 있는데 그 경호석을 남쪽에 양보했습니다. 남쪽 경호처장이 탔어요. 주영훈 처장이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우리가 왔는데 북쪽 정상과 같이 무게차에 탔는데 그 경호석에 북쪽 경호실장을 태운 격이니까 그런 셈이죠.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정말 대접을 할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게 뭐냐고 여쭤봤는데 일단 아쉬운 게 없으셨던 모양입니다. 대표님께서는요. 더 이렇게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요. 대표님 또 오늘 바쁘셔가지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귀환하시자마자 바로 광화문 채널A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는데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